우리 쉐리카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봤네. 같이 한번 쓱 한번 보면서 우리 계획은 마플 한번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수특을 할 거야. 수특강을 어차피 좀 봐야겠고 내신도 3학년은 좀 많이 병행할 거야 아마 학교에서 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책 자체로 그냥 때문에 내신 대비 겸해서 수능도 해야 되니까 마플을 빨리 끝내고 우리 목표는 이제 수특강 하는 거고 그 수혜리부터 한번 봅시다. 그 앞부분부터 쭉 우리가 훑어보진 않았니? 그랬구나. 한번 같이 한번 쭉 봅시다. 수혜리부터 문제만 해도 상당히 많지. 봅시다. 그 유형 1번 가보면 유형 1번은 뭐 어려운 게 없잖아, 그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숙제로 보고 그 다음에 유형 2번 쪽 관련해서 유형 2번 쪽 우리 기본 성질, 수렴할 때 성질이지? 그러니까 수렴할 때 성질이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리미트가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각각의 수렴할 때 이게 분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 나눗셈을 조금 신경 써야 됐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진입한정 문제 나중에 해볼 거고 그래서 이제 뭐 5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거 비슷해 얘들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 A의 수렴하지 이걸 뭐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치환해서 푸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했지? 5번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 5번 같은 문제는 AN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잖아 5로 5번 문제는 리미트 지금 AN이 5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리미트 BN의 값을 묻고 있지 값을 묻는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럼 고정된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면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렴할 때 성질을 써먹는 거지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조건을 다시 들어가서 리미트 지금 n이 무한으로 갈 때 지금 2bn 요놈분의 3an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요 각각이 수렴하니까 이 리미트가 이제 분배가 되는 거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를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2알파 분의 3, 5, 15지 15 빼기 1이니까 14가 되겠지 요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쁘다면 그래서 알파가 얼마냐면 1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숙제에서 했던 방식이고 그대로 우리가 해주면 되겠어 거기 유제들 뭐 다 해봤지 그 다음 유형 3번도 마찬가지야 유형 3번 얘랑 똑같잖아 풀이 방법이 똑같아 지금 유형 2번하고 유형 3번 똑같아 12번을 보면 뭐라고 되겠어 리미트 A의 값 즉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알파로 잡고서 넣으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유형 4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결이고 이것도 뭐 수투하고 똑같고 달리 뭐 하는 게 없지 여기서 22번 이런 거는 봐봐 이런 것만 좀 특이할까 볼까 22번 그 22번 점화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 점화식을 보고 해석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22번 가보시면 요 점화식이지 이게 차이가 일정한 거잖아 이게 뭐 등차수의 정의 아니니? 그치? 이웃하는 항상의 차이지?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차 요게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냐면 등차수에 나타나는 점화식이니까 AN이 지금 등차수열이다 이 얘기고 그럼 우리가 AN을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일반항 구한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어 뭐냐면 AN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등차수열인 거 우리가 파악을 했고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AN을 지금 공차가 얼마냐면은 1항과 2항이 주어졌단 말이야 공차가 2니까 AN은 2n 마이너스 이렇게 우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분모 봅시다 분모는 2, 4, 6, 8 해가지고 2n까지지 그럼 2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an은 2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뭐냐면 2n 플러스 1 그래서 요거만 계산을 해주면은 바로 정답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 2n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지? 차수와 같으니까 얼마? 4가 되지 최고차 개수비
그나마 이제 좀 내신에 나올 만한 게 근데 유형 5번이지? 이거는 이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공식을 조금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 관에서 26번 이런 거 간단히 볼게. 26번은 이렇게 풀어에 쳐져 있는 걸 우리가 시그마로 그치? 돌려서 적는 것들 좀 봅시다. 지금 이렇게 있어. n이 5번대로 가고, 지금 여기가 147 이렇게 해서 가지. 여기가 지금 얘가 등차 수열, 분모는 등차 수열. 분자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쭉 가서 n까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n-1 다시 이렇게 줄어들지. 요거잖아. 또 봅시다. 그럼 이 각 분자분모를 각각 처리해 줄 건데, n이 무한대로 가고, 분모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거잖아.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지금 n까지 3k-2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시그마 공식 적어주면은 3에 여기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내 분모로 내려가 되겠어. 그래서 분모는 2분의 3에 n에다가 n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n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 부분 처리합시다. 분자 부분은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다시 또 줄어들지. 그럼 얘는 뭐냐면 1부터 n-1까지는 두 번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만 따로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1부터 우리가 n-1까지 합은 2분의 n-1의 n, 요게 1부터 n-1까지 합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지? 두 번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n만 따로 한번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모양새 보고서 우리 자연수 거듭제곱의 공식이지? 수월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만 비교할 건데 무한대로는 무한대꼴이네. 그래서 개 수의 비만 따보자 이거지. 그럼 여기서 2차의 개수 얼마 나오고? 2분의 3이 나오고, 여기서는 얼마 나오지? 2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지. 선생님, 분자 쪽 한 번만. 분자 쪽? 요거 봐봐.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부터 n까지 간 다음에, 그지? 다시 근데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n-1을 몇 번 더해주고 있지? 두 번 더해주고 있어. 두 번 더해주고 있지? 그 다음에 n은 한 번 더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1부터 n-1까지 합은 2분의 n-1n이 돼. 우리 그거 있지? 1부터 2에서 n까지 합, 이거 어떻게 되니? 2분의 n의 플러스 1지? 그럼 n-1까지 하면 여기다가 n-1 넣으면 되니까 여기 나오지. 그게 이제 두 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n 따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이것들 뭐 다 해봤겠지만, 그 다음에 유형 6번 가볼게. 앞부분은 좀 그래도 쉽기 때문에 좀 후루룩 나갈게. 뒷부분 어차피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극한부터 해가지고 좀 급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지. 앞에 수열역하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만만해. 여기가 우리가 수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형 6번은 미정계수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 그냥 넘어가고, 유형 7번 바로 넘어갑시다. 유형 7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우리가 어떻게 했니? 형태를 바꾸는 의미에 유효했지? 수트했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도 따로 문제가 될 건 없고, 여기서 그나마 이제 조금 불만한 게, 그 다음 유형이다. 유형 8번. 유형 8번으로 볼게. 유형 8번에 48번. 요거가 가끔 나오지? 48번으로 볼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미정계수 있는 형태가 조금 자주 보이고 있고, 48번 가보면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의 n제곱에 그다음 플러스의 ln 마이너스 bn이지. 여기까지 지금 이해야. 이게 주가식으로 나오면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해야 되니? b의 부호조사부터 먼저 해야 돼.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b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니? b가 만약에 음수가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 무한대로 커지는 애야. b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그럼 수렴할 가능성이 없어. 제로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주화식이 나오면 당연히 b의 부호부터 판단해 줘야 돼. b의 부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왜냐면 수렴하기 위해서. 왜냐면 2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B가 음수가 되면은 그치? 발산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관식에서는 1단계로 배점이 들어가니까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봅시다. 이제. B가 이제 우리 양수라는 전제를 깔았어. 그러면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 놈의 해결은 뭐냐면 형태를 바꾸는 게 유효하겠지. 그래서 분모의 1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어. 유리화 시켜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플레수 곱하면 여기 루트의 n제곱 an 플러스 bn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b제곱의 n제곱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n 이런 식으로 넣겠지. 유리화 시켰어. 유리화 시켰더니만 요게 지금 2로 수렴을 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분모 차수 비교합시다. 분모 차수 몇 차니? 1차지? 근호함의 2차니까. 그러면 얘도 반드시 1차가 나와줘야지 수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 그래서 b의 값이 뿔마 1인데 그 중에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1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b가 1이 돼야지만 양수 조건 충족하고 얘 0으로 가버리고 그럼 이제 1차분의 1차가 됐으니까 개수의 비만 따오면 되겠어? 그럼 여기서 제곱의 개수 1 나오지? 여기 b 나오지? b인데 b는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나오지. 이게 2가 돼야 된다. 최고차 구수율이 a가 4가 되겠지. 그렇죠. 얘가 서술도 잘 나오는 이유가 부호 판단부터 해가지고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거기 문제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부분도 한 번은 풀어봐야 돼. 소수 부분 이거 말고 50번. 자연수에 대해서 루트에 n 제곱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지. 이거의 소수 부분이지.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한다. 우리가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우리가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거의 정수분을 먼저 찾지? 그지?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정수 빼는 방식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이거의 정수 부분을 찾아야 돼. 정수. 그래서 n은 당연히 자연수고. 그러면 지금 정수 부분을 찾으려면은 얘가 지금 근호 벗고 튀어나와줘야지만 정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좀 이용해서 요거의 정수 부분을 조금 찾아낼 건데 얘는 지금 누구보다 크니 이거? 루트 n제곱보다 크잖아. 그치? 그리고 요것보다 하나 더 크네. 그게 바로 n 플러스 1이지. 이 사이에 있는 게 명백하지. 얘 전개하면 2n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얘가 크다는 얘기야. n이 지금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라서 요놈의 정수분은 뭐가 된다? n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수분은 n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분은 n이니까 여기서 그 소수분에 해당하는 이게 an인데 그놈은 자기 자신에서 정수분 빼내자 이렇게. 요걸 이런 방식으로 적어놓고 보면은 무슨 형태가 나온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나오지. 그치? 요거만 이끌어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잖아. 요거에 이제 극하는 거네.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방금 한 것처럼 유리화 시켜줘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 이제 가끔 이제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53번은 어떻게 부등식 만드네? 얘는 좀 더 쉬운데 53번 같은 경우는 부등식 만드는 게 이거 생명이거든. 그럼 봐봐. 루트에 얘지? 4n 제곱에 3n 플러스 1. 항상 요 최고차 얘를 잘 봐야 돼. 만들 때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기 때문에 근호 안에 제곱수가 나오게끔 항상 최고차 얘를 관찰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는 2n의 제곱이 돼야 되지. 그게 4n 제곱이니까, 그지? 얘보다 크면서 그 다음에 얘보다 하나 더 크네. 즉 2n 플러스 1이지. 이놈의 제곱이지. 얘 전개하면 4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좀 더 크다는 얘기야. 그 정수분은 뭐가 된다? 정수분은 2n이 된다. 그렇죠. 정수분을 찾는 방법은 누구로? 이 최고차 얘로만 찾는 거야. 얘로만 찾는 거야. 하시겠니? 이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유제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그럼 이제 54번은 어떻게 할까? 54번은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 봐봐. 얘를 하되 얘는 좀 특이한 게 봐봐. 4n 제곱에 여기 4n 플러스 1란 말이야. 항상 여기 정수 하나 차이 나야 되거든. 보면은 여기를 요거를 써도 우선 만족을 해. 요거를 써도 만족을 하지. 그렇지만 얘는 2n의 제곱도 만족하지만 얘는 이것도 만족을 해버려. 그치?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얘하고 1차원 관계를 좀 잘 봐서 얘를 만들어야지. 얘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 작지? 2n 플러스 2보다는 작지. 이렇게. 얘는 조금 신경 써야 돼. 그 다음에 뭐 유형 10번은 이 숙제?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형태니까.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우리 수초에서 정말 많이 했던 거야 이거. 그치? 문제의 특징이 뭐였지? 하나가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하나가 수렴하는 경우지. 그치? 그거 우리가 이제 수초에서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61번의 문제의 특징 우리 수초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거지. 근데 미적 부분에도 많이 나와 있는 특징. 이 문제의 특징은 하나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수렴하는 형태인 거지. AN 마이너스 BN이지. 얘는 수렴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놈의 해법은 뭐였냐면은 무한대로 상수를 이용하려고 이 양변을 AN으로 나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얘를 A로 나누면 1 마이너스 AN분의 BN이 될 것이고 얘는 AN분의 5가 될 건데 N이 무한대로 커지지? 무한대로 상수가 되니까 뭐가 된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이렇게 바꿔서 풀었던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AN분의 BN 이놈의 크기가 얼마? 1이 돼야 된다. 조건을 이렇게 딱 다듬어 놓고 들어가는 거지 문제. 수트에서 했던 거. 얘는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는 거를 이 조건을 이용하려면 분자분을 뭐로 나누면 돼? AN으로 나눠주면 끝이지. 그래서 여기 문제가 묻는 거 분자 분모를 AN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1 더하기 여기 1 빼기 3의 AN분의 BN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1 플러스 여기 AN분의 BN 이게 되겠지. 1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답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 극한에서 부조식 나오면 뭐 예외 없잖아. 우리 샌드위치 점에 관한 거, 껴있는 거, 그거에 관한 거고 이제 미적분 과목이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 이런 삼각함수 들어가거든. 그러면 얘는 우리 부도식 작성하면 되고 하나만 해볼게. 그래서 64번 이거 보면은 묻는 거는 이거야. 묻는 거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사인에 n세타 요거의 값이지. 그러면 이 사인 값은 일정한 범위를 갖는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작성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놈의 값 사인에 n세타 이 각도가 어느 각도의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사인 값을 항상 마일에 3까지만 옮겨내고 그 다음에 요놈을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 양변에 곱해줘야지. 그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얘가 이렇게 되겠지. 사인의 n세타 n제곱 플러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작성을 하고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붙이는 거지. 이 상태에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런 대소비고 있을 때 우리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추가했지. 없던 등호 생기는 거. 근데 이미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딱히 문제가 안 돼. 여기다 리미트를 일제히 붙이는 순간 없던 등호가 형성이 된다. 얘는 이미 등호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안 되고 요거의 값이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껴있는 애는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수트에서 했던 건데 근데 사인 코사인 그걸로 좀 바뀐 거지. 그래서 유제들 다 한번 해보시고 됐어. 그래서
오늘 요거와 관련한 게 오늘 풀었던 문제 단국구 문제가 약간 유사한 게 79번 약간 비슷한 거거든.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시험 문제 중에 그거 문제 비슷한 게 79번이야.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 풀어봤으니까 79번 한번 해보시고 걔 또 아주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쭉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79번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얘가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AN에 관계가 이렇게 나와있지. 루트로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로 2분의 1 이항 분리 기억나지? 유리화를 시켜서 두 개 항을 쪼개는 거 그거야. 그거에 관한 거고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있어. 그럼 우선은 유리화를 시켜서 얘를 이항 분리를 하면은 켤레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의 켤레수를 곱하면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분모가. 그래서 요게 나오겠네. 루트 이거의 빼기 요놈 나오겠네. 그렇지. 요게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야. 켤레수를 곱하면 두 개 항으로 쪼개지고 결과는 루트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의 n 플러스 1. 우선은 1단계가 요거지. 우선 이렇게 두 개 항으로 좀 분리를 해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봐봐 분자 부분이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쭉 넣어봐. 이 식에서 a 5부터 쭉 줄여볼게. 1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루트 4 빼기 루트 3 1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2집어넣을게. 2집어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래서 지금 AN까지. 그럼 n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 루트에 n 플러스 3 루트에 n 플러스 2 여기 루트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변변 더하면 돼. 그치?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바로 분자에 있는 거잖아. 분자.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쪽을 싹 더하면 이쪽 방향으로 모조리 다 삭제가 되죠. 남는 게 누구 남냐면 루트의 n 플러스 3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3 얘만 남아. 여기를 SN이라고 적을게. 1항부터 n까지야. 얘도 더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모조리 다 없어지고 남는 게 루트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얘가 남지. 얘가 이제 분자에 들어갈 놈인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문제 뭐냐면 얘를 일제히 루트의 n 플러스를 나눠야 되겠지.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분자 부분을 뭐로 나눴다니까 얘를 루트의 n 플러스라는 거지. 얘도 루트의 n 플러스 얘도 루트의 n 플러스라는 거지. 됐지? 여기다 극한을 붙인 거잖아. 리미트.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없던 등호가 형성이 되지? 그치 봐. 딱 요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다 일제히 리미트를 딱 붙이는 순간 없던 등호가 붙는다고. 우리 스케치 했던 거 리미트 붙이는 순간 없던 등호가 형성되지? 그럼 얘는 무슨 꼴이니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얘 그냥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이지. 얘도 1이지. 그 사이에는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오면 되지. 그 다음 유형이 진입한정 문제지.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이스를 만약에 마플로 한다고 하면은 얘를 기본으로 삼아서 없는 거를 여기다 좀 가피를 하는 식으로 해줘야 돼. 진입한정 문제 있잖아. 우리가 기출 풀면서 없는 것들이 있어.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좀 가피를 넣고 여기는 그치? 방법이 없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열심히 암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머리 집어넣어야 돼. 특히 이제 막 자주 등장하는 발레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 암기를 해줘야 돼. 발레 같은 것들. 그럼 80번만 잠깐 볼까? 옳은 것을 고르래. 오늘 시험 본 거랑 비슷한데 봐봐.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0으로 가.
두 개 곱했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부정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지? 무한대 곱하기 역벌이잖아. 얘는 전체값을 크게 만들고 전체값을 작게 만들어. 어느 게 더 세게 증가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부정형인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에는 0이나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 이거지. 발산할 수도 있어 경우 따라서는. 몰라 이거는 부정형인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번을 가보면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니?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지? 최고차 개수의 비, 뭐 차수 비교해야 되니까 차수 비교해가지고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고 차수가 같으면은 그렇지 개수의 비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얘도 부정형이지. 그러니까 딱 잘라 수렴한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부정형. 그 다음에 디귿번은 봅시다. 요거는 봐봐. 우리가 이거잖아 어디 있어? 얘 아니니? 얘잖아. 하나 무한 들어가고 하나 수렴할 때 어떻게 했어? n으로 나누지? n으로 나누면 뭐가 돼? an분의 b는 5가 돼. 1이 된다. 요거잖아. 요 문제지. 그래서 거기 유제들이 많단 말이지. 그거 집에서 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활용이지. 극한활용. 극한활용 문제는 다양하게 나오니까 90번도 모의고사 문제고 93번도 마찬가지고 우리 93번을 한번 해볼까? 93번 조금 더 수투에서와 마찬가지로 극한활용이 나오고 극한활용이 대부분 보면은 근호를 포함한 루트가 등장돼 있다. 뭐 그런 걸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렇지? 왜냐면은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라 임식 형태가 등장할 거라고 우리가 좀 예측해줘야 돼. 93번을 가보시면 원이 있고 원점지라는 이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이지. 지금 봅시다. 반지름이 n짜리야. 반지름이 지금 n이 이런 원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x축 y축가 만나는 거. 여기가 pn이고 여기가 qn이 된다 이거지. 그럴 때 이 pn, qn의 길이, 요 절편의 길이 구하라 이거지. 절편의 길이 구하라. 지금 봅시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n이라고 쓰니까 nx 이렇게 잡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절편을 모르니까 k라고 한번 잡을게. 이렇게 k라고 잡을 수 있지.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접한대. 그럼 우리 접하면 항상 우리 거리 공식을 썼지. 여기서 이 거리가 바로 반지름 n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리 공식 쓸 거야. 그러면 n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요 0,0에서의 거리지. 거리를 구해보면 거리는 루트에 제곱제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1 0,0을 대입하면 k 절대값 이거지. 어차피 그 k가 양수인 거. 지금 문제가 y제곱 양수다 이랬으니까 k 절대값 안 붙여도 돼. 어차피 양수니까. 지금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게 반지름 n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나와. k 값은 뭐냐면 n 곱하기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지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요 직선을 구했고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지. nx 그 다음에 n 곱하기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럴 때 지금 문제가 길이를 구하려면은 요 길이를 구하려면 절편을 찾아야 되겠지. 절편 길이 구하려면 아니면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길이 구하는 방법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각삼각 겹보는 거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걸로 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 그걸 한번 해볼까? 지금 요 길이를 묻고 있잖아. 요거 ln 그럼 요거 곱하기 반지름은 절편들의 곱이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은
x좌표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얘기네. y좌표는 이미 알고 있잖아. k가. x좌표만 찾아볼게. x좌표. 그럼 y 대신 0 집어넣으면 y 대신 0 집어넣으면은 x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n제곱 플러스 얘가 나오겠지. 괜찮네. 요게 바로 x좌표이지.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려볼게. 이거 쓸 거야. 소자 뭐야? 소공식. 직각일 때 쓰는 거지? 우리 직각일 때만 쓰는 거고. 요거 곱하기 이거. n 곱하기 ln이지. n 곱하기 ln은 요 마이너스의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 이거 곱하기 뭐냐면 y좌표는 뭐냐면 얘지. n에다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 그래서 n은 약분시키면 되는 거죠. 뭐야? n은 이렇게 간단히 나와? 따라서 그럼 ln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n제곱의 플러스 1인데 뭘 잘못했다. 아유 길인데 미안해 얘들아. 길인데 이거 곱하기 이건데 길인데 마이너스 빼줘야지. 그치? 길이니까 여기 나왔어. 여기 바로 ln이야. 이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리미트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분의 2n제곱분의 요놈이니까 n제곱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도형 활용들은 뭐 방법이 없어. 다 한번 해보시고 유형 17번도 마찬가지지. 특히 근데 95번은 더하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는. 그리고 내가 수료력한 다 숙제를 해줬네. 여기 다 해봤겠네. 조금 특이한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정다각형 요거 103번 이런 거니까 요즘 좀 특이한 게 쭉 넘어가서 103번 이런 거 한번 볼게. 이거 예전에 우리 수원에서 점화식에 있던 문제지. 그게 다시 한번 나왔어. 봐봐. 103번 길이가 일자리 성량계비 n단계에 사용한 성량계비의 수를 an이라고 한다. 뭐 1단계는 이런 식으로 1단계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단계는 요거에다가 이제 좀 몇 개 추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추가하고 하나 둘 세 개 추가하고 총 6개 추가했지. 그 다음 3단계는 또 요놈에다가 요거에다가 추가되는 것들만 잘 보면 되겠어. 요거에다가 지금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 추가 3개에다가 8개 추가했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첫 번째 거는 몇 개? 성량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 성량 개별 개수 AM부터 생각해 볼게. 얘는 성량. 그치? 성량 개수하고 정사하고 달라. 그러니까 지금 성량 개수를 한번 적어볼게. 처음에 성량 개수 4개 필요하지? 그 다음에 4개를 중심으로 몇 개가 더 추가됐어? 총 6개가 더 추가됐지. 그러니까 4에다가 6개 더 추가. 그럼 얘는 요 4 더하기 6에다가 몇 개 추가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추가했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고 요게 두 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고 요게 세 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얘를 한번 2로 묶어볼까? 2로 묶으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를 2로 묶으면 2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를 2로 묶으면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이걸 주겠지.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그럼 내가 K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우리 항상 수열은 K번째 항을 잘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2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 맞지? K번째 먼저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지금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봅시다. 이거를 봐봐. 1항이 4고 두 번째 항이 4 더하기 6이야. 그 다음에 3항이 4 더하기 6 더하기 8이지. 20 커지지? 20 커져. 그러니까 지금 K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어. K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6 쭉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2K 플러스 2가 되겠지. 지금 마지막을 보는 거야. 마지막 6, 8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이거 아닐까? 2일 때는 6 되고 그 다음 3일 때는 8 되고 그럼 4일 때는 이거 거냐?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7 요게 바로 네 번째 할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계산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시그마를 표현하면은 K는 1부터 지금 N까지 N번째 항을 내고 그러는 거야. 2K 플러스 2 얘를 구해주면 2에다가 2분의 N의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요게 되니까 약분시키면 뭐가 되냐면 N제곱의 플러스 3N이 되지. 요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이야. 그래서 제대로 구했는지 한번 확인 작업해주면 1 대입하면 뭐 나오지? 2 대입했을 때 2 대입하면은 4 더하기 6인데요. 맞지? 3 대입하면 9에다가 9니까 맞지? 그렇지? 9 맞지? 18 됐어. 제대로 구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이야. A에 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수지.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 볼게. 걔를 내 BN이라고 볼게. 지금 한번 성향의 개수고 그다음 BN이라고 하는 거는 정사각형이지. 얘는 정사각형의 개수인데 여기서 B1 첫 번째 항은 얼마냐면 1개고 두 번째 항은 하나에서 2개 추가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고 이게 B1이고 얘가 B2가 되는 거고 얘가 B3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B의 N번째 항은 뭐가 되지? 1부터 해가지고 N까지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됐어. 그러니까 AN과 BN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이제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지. 여기 N의 N 플러스 3 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놈 들어가야 되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나오겠지. 네. 4배이구나. 4. 그러면 2가 되겠네. 내가 등비수열 좀 내줬니 숙제? 여기 안 내줬니? 그럼 등비수열 좀 가볼까? 그 105번이라고 있잖아. 등비수열 극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105번을 푸는 방식이 이걸 막 지수로 해가지고 일반항의 합을 구한다는 방법도 있고 만약 이런 게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그 극한의 개념만 알면 좀 쉽게 풀 수 있지. 105번 가볼게. 우리 자 이거 지금 루트 5 있고 그 다음에
루트의 5에 다시 루트 5고 그 다음에 얘는 5에 다시 루트의 5 안에 다시 5. 이게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쭉 나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풀이 방식은 이거야. 첫 번째 풀이 방식은 해석장이 이렇게 있지. 얘를 지수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얘는 5의 2분의 1제곱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수원에서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수원에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두 문자까지 자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첫 번째 거는 5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얘는 여기 2제곱분의 두 개니까 5의 4분의 1제곱. 그래서 얘는 이거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문자별로 자르는 거지. 지붕이 몇 개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천장 하나니까 제곱분 루트 5, 얘는 두 개니까 4제곱분 루트 5, 얘는 8제곱분 루트 5 되겠니? 그래서 그것들의 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5의 2분의 1, 다음에 4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 이 첫 번째 방식이야. 이렇게 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에 좀 극한값을 구하는 거지. 무한히 더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더해 나갔을 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야. 그럼 내가 n번째 항을 표현해볼게. n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5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의 몇 제곱까지 n제곱까지 그치. 이게 바로 n번째 항이니까. 그럼 요 놈은 지금 등비수열합이지? 등비수열합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수 부분만 따로 구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 지금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n개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약분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5에 여기 지수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an이야. 되겠니? 그래서 지금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이랬어. 리미트 n을 한없이 크게 보내봅시다. 그럼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2분의 1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나옵니다? 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봐봐. 극한이라는 개념이 뭐니? 극한이라는 개념. 요거 한번 물어볼게. 리미트 a의 n 플러스 1 a n 이거에 만약에 an의 극한이 만약에 알파니 이거의 극한이 당연히 알파 아니니? 항본 하나 넣고 해도 같은 애를 향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방식은 얘를 그냥 쉽게 이렇게 도전해. 이거 지금 극한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점화식 형태로 좀 표현하면은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루트 5의 a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두 번째 항은 루트 5의 요게 a1이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똑같이 뭐 할 거야? 여기다 리미트를 건다는 거야. 리미트를 걸면 똑같은 값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요거의 극한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는 뭐야? 루트 5의 알파야. 얘를 만족하는 알파 구해주면 되지.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얼마? 알파 제곱이 5알파니까 알파는 5가 되지. 그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반복된 형태는 이게 시간이 훨씬 많이 세이브돼. 되겠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오래 걸리니까 극한의 개념만 조금 알고 있으면 얘는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뭐 등비 미정계수 관한 거. 등비수는 뭐 지수함수 형태일 텐데 우리 다항함수하고 풀이 방법이 비슷해.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애로 나누지. 그걸로 하면 되겠고. 그래서 109번 간단히 보면 109번 이런 거 했던 거지. 109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지. 그럴 때 여기 6의 n제곱, 그다음에 5의 n제곱, 그다음에 a 곱하기 6의 n 플러스 1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5의 n제곱.
최적화는 A 값 구하해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거는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얘잖아. 6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 그래서 여기는 1 될 것이고 6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6분의 5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6의 n제곱 나눴으니까 6a가 나왔겠지.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의 n제곱 이게 되지. 이런 식으로 분자분모를 6의 n제곱으로 나눴어. 그런 다음에 n이 한없이 커지면 얘가 0으로 가지.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고 남는 게 누구 남나? 6a. 6a가 4니까 a는 얼마? 3분의 2. 기본적인 문제지.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들 쭉 나오니까 저기서 한번 해보시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따로 단원을 떼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반 수열하고 다르게 등비수열은 수량과 발산을 주로 누가 결정을 해? 공비가 결정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뗐단 말이지.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 유형 3번을 가보시면 유형 3번 어려운 게 없어. 124번을 한번 해볼게. 내가 124번. 첫째 항이 되고 공비가 R. 근데 공비가 1보다 크지? 공비가 1보다 커? 그러면 지금 SN이 이럴 때 지금 문제 봅시다. SN분의 AN이지. 요게 지금 4분의 3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공비가 1보다 크다.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뭔지 모르지만 1보다 크다 이거야. 그러면 일반 항은 어떻게 되지? 첫째 항 1 곱하기 R의 n-1제곱 요게 일반 항이 되고 SN도 한번 보여봅시다. SN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지금 1이니까 쓰나 말하고 그 다음에 공비에 항수제곱 마이너스 1이지 요거지.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SN은 요놈이야. R-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그거 분해. 지금 AN이 누구냐면 R의 n-1제곱이야. 그치? 제대로 됐나? 봅시다. 그러면 지금 분자 범위수 없애볼게. 범위수 없애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가. r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분자모 얘를 곱하니까 r의 n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의 n 마이너스 1. 이게 되겠죠.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공비가 1보다 커.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얘로 나눌 거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을 나눕시다. 1 될 거고 얘는 r분의 이거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 1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r의 마이너스 1제곱 따로 떼볼게. r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r분의 1이지. 그거 곱하기 r의 n제곱이니까 결과는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잖니? 분자물 r의 n제곱 나눴어. 그럼 r의 마이너스 1제곱을 따로 떼냈을 뿐이야. 그러면 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지금 공비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겠지? 얘가 볼까? 그래서 남는 게 누구 남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얘만 남지. 얘가 가니까 요게 지금 얼마다? 4분의 3이 된다. 따라서
따라서 요 값이 뭐가 돼야 돼? 얘가 4분의 1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R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지. 그 다음 유형은 뭐 SN과 AN의 관계는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로 한번 내줘볼게. 똑같이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유형 5번은 그래도 좀 봐야 돼. 유형 5번은 우리 약수합 있지, 약수합. 약수합 공식 알겠니? 그거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자연수가 있을 때 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될 거는 약수의 개수는 이미 알고 있지? 이거는 수하에서 우리가 했는데 곱의 법칙 할 때 나오잖아? 그렇지? 약수의 개수.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수하에서 잘라봤지? 어떤 내가 지금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제곱, 3의 세제곱 이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2만 쳐다보는 거지. 2만 쳐다봤을 때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2를 2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3은 3개 갖고 있어. 그러면 약수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을 건데 걔네끼리 만나서 약수가 탄생을 할 것이고,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 2를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세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네 가지가 되겠지. 여기 당연히 고병을 적용되지. 수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이거잖아. 고병치. 그래서 약수의 개수 공식은 그냥 a 플러스 1에다가 b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총합이지. 얘는 우리가 등비수에서 공부를 했지. 그 약수들 총합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돼. 그래서 뭐냐면 2의 a제곱. 그러면 제일 낮을 때부터 2의 0제곱부터 해가지고 2의 1제곱 해가지고 2의 a제곱까지. 그 다음에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b제곱까지. 그렇지?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모조리 다 약수가 되지? 그렇잖아. 이게 지금 몇 개야? a 플러스 1개. 얘가 몇 개야? b 플러스 1개. 그렇지? 그래서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잖아. 총 개수. 이걸 하나하나 전개해서 나온 애들이 다 약수들이고 그거의 총합이니까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즉 등비수열이 합의돼. 그럼 봐. 133번 가볼게. 이게 이제 기본기로 깔려 있어야 되고 133번 가보면 6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SN이라고 한대. 6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2의 n제곱, 3의 n제곱이지. 이게 6의 n제곱인데 이거의 약수의 총합이야. 그러면 요거의 총합이지. 약수합.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걔는 2의 0제곱부터 해가지고 2의 1제곱 해가지고 2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0제곱부터 해가지고 3의 n제곱까지 이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 등비수열을 하는데 조심할 거는 항의 개수를 좀 신경 쓰자.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네. 첫 번째 항 1이니까 쓰나만 하고, 그 다음에 2의 항수가 몇 개? n 플러스 1개야. 항의 개수 조금 신경 쓰시고, 이거 곱하기 1은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1인데 공비 3의 n 플러스 1개지. 4개 되니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약수총합이야. S.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에 요거하고 요게 바로 뭐냐면 SN이다 이거지. SN을 우리가 구하겠어.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는 6의 n제곱 분의 SN이잖아. 분모에 누가 있다? 분모에 6의 n제곱이 있는 거지. 여기서 한테 리미트 붙인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지. 그러면 분자분을 뭐로 나눌 거니? 6의 n제곱으로 나눌 거잖아. 우리가 최고차는 보면 돼. 그럼 이거 좀 봅시다. 최고차 볼 건데 이거로 좀 전개하면 여기 2 곱하기 6의 n제곱이네. 이거 전개합시다. 그럼 얘가 이제 합쳐지지? 6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이거 넣으면 되고 플러스 된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차피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게 6의 n제곱이니까 분자분모를 얘로 나눠주면 되겠어. 그럼 여기는 2만 남은 거. 여기는 6이 남지. 그 다음에 얘는 6의 n제곱 나눴어. 그러면 2 빼내고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거의 n제곱 이게 되고. 여기도 3 빼내고 6을 나누니까 2분의 1의 n제곱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6의 n제곱분의 1. 이게 되지. 그럼 n이 하나씩 커지면 요거 0 가고 얘도 0 가고 얘도 0 가. 맞지? 남는 게 누구 남지? 3 남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약수의 총합은 좀 나오니까 얘는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숙제 그냥 샌드위치 정리.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유형 7번 갑시다. 자, 아래 n제곱의 수령 마사야지. 그러니까 이거 유형 7번 관련된 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풀었던 그 소수령. 그치? x의 공비를 모를 때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구간 나눈다 했어. 그치?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4개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거에 관한 내용이고. 145번이 오늘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니? 그렇지 않니? 145번. 얘는 그냥 요거만 판단을 하나 이거고, 우리가 오늘 풀었던 거는 fx 그래프를 그린 것이지. 그래서 145번 다시 한번 해볼게. 얘는 아주 내신 당근 문제지. x의 n제곱. 공비를 모를 때지. 공비를 모를 때. 그래서 145번 가보면 fx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지금 x가 n이 무한대로 가지. x의 2n이지. 플러스 1. x의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얘들아 좀 조심할 거는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이게 4개로 조사할 건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얘같이 x 2n제곱 짝수차 내지 홀수차가 이렇게 명백히 나눠져 있는 경우는 요게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나오지. 아, 그렇잖아. x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그냥 1로 나올 것이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근데 문제를 바꿔서 문제가 이런 게 있어. x가 n제곱 됐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함수값에는 하나로 고정되지가 않지. 그럴 때는 함수값이 아예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뻥 뚫어 놓으면 돼. 알겠니? 지금 2n제곱일 때하고 n제곱이 달라. 문제가. 왜냐면 2n제곱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얘가 고정된 값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x n제곱으로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때 함수값이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함수값 자체가 하나로 고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그리려면은 뻥 뚫어 놓으면 되는 거야. 1일 때, 마이너스 1때 함수값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45번 같은 경우는 2n제곱 되어 있지만은 그 147번 같은 경우는 n제곱으로 돼 있잖아. n제곱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 안 나와.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147번은 문제 보면은 양의 실수 R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양의 실수를 한정시킨다는 거. 왜냐면 얘 때문에. 그치? 문제 종류가 되게 다양해 여기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n제곱으로 시험을 잘 내는 거야. 왜냐면 요놈 때문에. 요놈이 함수값이 고정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비슷하고, 그러면 x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무한대면 무한대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했냐면 fx는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즉 x의 2n제곱 나누지? 그럼 여기 1 될 것이고, 여기는 x의 2n제곱 나누지. 그럼 여기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만 남을 것이고, 얘도 x의 2n제곱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1보다 크면은 이게 무한대로 상수된다는 거지.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지. 남는 게 누가 남냐면 x분의 1만 남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많이 틀리니? fx의 값은 항상 0이다? 틀렸지? 아니야 얘야. 기억 틀렸지?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이때 봅시다. 그럼 이때 fx는 이 x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가정을 해봐.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그러면 이 값 자체가 0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렇지? 이 값 자체가 0으로 가버리니까 요놈의 값은 뭐가 되냐면 x의 요거 x의 요거지. 얘네들이 각각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 남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참이지. 마이너스 1. 항상 마이너스 1이다. 그다음 세 번째 f1이 여기다 있어. 1, 2번을 해보자. f1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0 되지. 참이지. 요건 좀 아까 전 문제에 비하면 좀 간단한 거지. 그치? 이제 이게 기초가 되는 문제고. 그래서 유제들 한번 쭉 다 해보시고. 유형 8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지? 유형 8번도 미지수 안에 포함됐으니까 케이스를 나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 다음에 1대 마이너스 1대. 그래서 한번 숙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9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그럼 우리가 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AN이 어떤 구조일 때? AN이 우리가 등비수열 구조가 좀 다르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올 때 있고, 어쩌면 우리가 수열에서는 일반적인 경우가 이 모양이었지?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른 경우 이 두 개가 나눴지? 그래서 이게 수렴하려면 특히 만약에 등비수열이 이런 형태라면 오로지 공비가 결정하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써야 돼? 여기까지.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게 얘가 중요한 거지. 그치? 수렴.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이런 수열이잖아. 3이. 그러니까 수열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항이 반복된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수렴하지. 계속 모든 3이니까 쭉.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급수하고의 차이점이 발생하지. 급수는 공비가 1이 되면은 안 된다 이랬잖아. 그치? 급수는 나중에 우리 배웠잖아. 합의 극한이었지. 그럴 때는 그때 발생한단 말이야. 요거고. 그 다음에 봅시다. 요 두 번째 형태는. 두 번째 형태는 마찬가지로 요 공비가 결정을 하는데 얘는 추가적으로 뭐까지?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랬지.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크더라도 첫째 항이 0이면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야. 그거에 관한 문제. 그럼 157번은 어떤 형태니? 위 형태겠지. 그렇죠? 딱 요꼴이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공비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야. 공비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래서 157번을 가보시면 지금 얘가 수렴하도록 이랬어. 마일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x의 n제곱이지. 얘가 딱 형태가 이거지. 얘가 공비니까 이 공비에 해당하는 요놈이 마이너스 1 사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x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있으면 돼. 그러면 1 더해주면 로그 x가 2가 되겠고, 여기서 x의 범위는 밑에 10이 생각이 되겠지. 10의 0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되겠지. 지금 문제는 개수네. 2에서 100까지 세면 되지. 그러니까 99개. 99개. 그래서 유주제 9번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이 어떤 거냐? 유형 10번이 이런 형태잖아. 유형 9번이 이런 형태고, 유형 10번이 이런 형태지. 그럴 때는 뭘 따진다? 첫째 항이 0인 것도 하나 추가한다. 유형 10번은 요거지. 공비 요건 충족하거나 또는 첫째 항이 0이거나. 그래서 그거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내신과 관련해서는 164번 이런 거, 163, 164 이걸 별표 쳐야지. 특히 163 이런 거 잘 나오잖아, 그지? 내신이 아주 단골 문제야.
63번 어떻게 하는 겁니다. 63번 번. 얘가 참 보자 좀. 내가 지금 이미 좀 몇 개 맞추신 것도 있지만 63번 볼게. 지금 아래 n제곱이 수렴한대.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공비가 지금 어디서 어디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거일 때 지금 기억니은 디귿 리은 얘도 수렴하냐 물어봤어. 그러면 요거의 범위를 조사하라 이거. 그치? 요 수열. 그럼 요 수열의 공비는 얘잖아. 얘가 공비인데 이거의 범위가 공비가 반드시 어느 범위에 있어야 돼? 마일과 1 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 범위에 있어야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볼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겠지. 얘가 이 범위에 있니? 없지. 지금 얘 마이너스 여기 봐봐. 마이너스 삐져나와 있잖아 얘. 조심해야지. 이거 안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니은번은 공비만 꺼내면 3분의 r-1이잖아. 요거의 범위를 내가 조사해주면 되겠어. 이게 바로 공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1제1 빼면 마이너스 2에서 r-1은 0이 될 것이고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요 범위에 있는지 확인 작업. 요 범위에 있지. 합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건 없는데 실수만 하면 돼. 하는 방법.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 리을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마찬가지로 또 극한활용이지. 166번. 최대한 좀 스피드하게 마프는 그렇게 문제가 막 심하게 어렵지 않고 하니까 1등을 빨리 끝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수특도 해야 되고 기출은 항상 풀고 나면 틀린 문제 반드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봅시다. 자유자에 대해서 루트 x가 있어. 루트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는 4예요. 여기가 x는 4의 n제곱. 그 다음 여기가 x는 4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그럴 때 지금 요 길이야. 지금 요 길이를 우선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어. 그럼 우리가 두 점의 거리 공식을 사용할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4의 n제곱 컴마 요게 지금 y는 루트의 x니까 루트의 4의 n제곱. 요 점의 좌표는 4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루트의 요 놈이지. 우선 이렇게 적어야 되겠고. 얘는 다시 적으면 얘는 2의 n제곱이지. 얘는 2의 얘는 다시 적으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다시 적으면 됐어. 그럼 봅시다. 이제 거리 공식을 쓸 거야. n을 볼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지금 문제가 ln의 제곱이구나. ln의 제곱 구합시다. 그러면 얘에서 n 빼고 의 제곱 4의 n 플러스 1 4의 n이지.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제곱 이거 놈의 제곱이지. 그럼 얘 4를 끄집어내봐. 이 4 끄집어내면은 4 곱하기 4의 n제곱이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지? 3 곱하기 4의 n제곱이지. 되니? 4 끄집어내면 그거의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9 곱하기 4의 2n제곱 이렇게 되겠어.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2 하나 끄집어내면 요 결과는 뭐가 되지? 2의 n제곱이 되지. 2 곱하기 2n제곱에서 다 하나씩 계산하듯이 그거에 다시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2n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어. 요게 ln이고 다시 뭐 적으면 9 곱하기 16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이라는 얘기야. 이제 끝났지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ln분의 ln 제곱분의 요놈분의 9 곱하기 16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요놈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럼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4의 n 플러스 1이지. 요거 구하라 이거고 얘는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16의 n제곱으로 나눌 거야. 얘로 나누자고. 그럼 여기 9만 남을 것이고 여기는 16분의 4, 즉 4분의 1이지. n제곱. 그럼 여기는 16 빼내면 16분의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 빼내면 4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분자 분모를 16의 n제곱으로 나눴어.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걸 다 영으로 가지. 그래서 구약분시키면 되니까 16분의 1 정답은 잠깐. 내가 못 틀렸네. 아 16분의 1은 16이야. 16 빼내는데 때렸습니다. 16이 돼야지. 됐지? 거기 문제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유형 12번은 이게 수열의 그 예전에 점화식 극한이라고 해서 그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172번 볼까? 우리가 아까 내가 그 처음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 루트 막 반복되는 거 그게 바로 요거랑 비슷해. 그래서 172번에 되게 많이 났던 문제인데 우리가 AN의 극한하고 AN 플러스 1의 극한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72번을 봤을 때 이게 점화식 극한에 관한 건데 첫 번째 항이 지금 2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점화식이죠. 2분의 1에 AN 플러스 3. 그럴 때 지금 AN의 극한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일제 리미트를 붙였을 때 리미트 붙였어 이렇게. 그러면 AN의 극한하고 AN 플러스 1의 극한하고 AN의 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요거의 극한 알파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겠지.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그렇지 않니? 그 이유는 AN의 극한하고 당연히 AN 플러스의 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극한의 개념이 목표값이니까 항모로나 더 커도 마찬가지 같은 값으로 간다. 알파가 얼마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대놓고 묻는 문제보다 아까 전에 같이 루트 그게 되게 잘 나와. 반복되는 거 점화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171번이잖아. 이렇게 풀어헤쳐져 있는 거. 그럼 171번은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지? 얘를 점화식 형태로 적어볼게. 171번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171번은 점화식 형태로 적으면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2 더하기 여기 AN분의 1 이거 아니니? 관계식으로 적으면 됐어? 그럼 여기다 일제 내가 리미트를 붙일 거야.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다 일제 리미트를 붙일 거지.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은 같은 극한값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는 2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다. 얘를 만족하는 알파값 구해줘야 되지.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알파 곱해주면 알파 제곱되고 마이너스 2알파에 플러스 1은 0이니까 알파가 얼마? 1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근해공 써야 되네. 당연히 지금 2보다 커야 되니까 플러스를 택해줘야지. 됐어. 그래서 뭐 교수님 다 끝냈고 서술형까지는 다 해보시고 그 1등급에서는 풀어야 될 것만 내가 좀 보여드릴까. 아 87, 88 87,
다음에 190, 90번. 그다음에 92번. 그다음에 196번. 모의고사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준비 수요일까지 다 끝냈고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다 해온대. 급수전까지 좀 많지. 좀 이제 공부 좀 이제 좀 시작해야지. 그치? 중간고사 금방 나온단 말이야. 중간고사 전까지 이게 주 미적분이 주 1회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초까지 다 하려면은 좀 스피드하게 해줘야 돼.